안녕하세요. 영어발전소 이영민 선생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동사편 1형식하고 2형식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동사의 종류와 그에 따른 문장 형식 두 번째 시간으로서 타동사, 즉 3형식부터 5형식까지를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3형식 기본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어가 있고 동사가 나오고 특이할 점, 목적어가 나오고 있죠. 자, 목적어의 정의 뭐였죠? 그렇죠. 목적어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대상이다. 대상어에 해당한다. 그리고 뒤에는 부사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인데, 마찬가지 오늘도 목적어의 패턴을 잘 알아놓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목적어의 패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명사의 종류를 공부하면서 명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 내에서 주어와 목적어 그리고 보어의 기능을 한다. 그럼 오늘 중점사항인 목적어를 공부함에 있어가지고 한번 정리를 다시 해봐야 될 텐데 복습하셨나요? 명사의 종류 몇 가지로 외워라? 2, 3, 4 기억합니까? 2, 3, 4 기억하세요? 단어가 두 가지였죠. 명사와 대명사. 그 다음 구가 세 가지였어요. 부정사와 동명사 그리고 더 플러스 형용사. 그 다음 절, 즉 명사 역할의 문장이 네 가지였죠. 그래서 명사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 대절과 관계대명사 왓절, 그리고 의문사절과 if whether절입니다. 자, 이거를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대절과 왓절의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내용적 측면의 사실절이고, 의문사절과 if whether절은 이건 모르는 의문절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를 딱 묶어서 지금 센스가 빠른 사람들은 묶으면 우리가 무엇이라 부를 수 있다? 간접 의문문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요즘에 이제 내신 대비하고 있으니까 아마 간접 의문문의 정의를 배우고 형태를 보고 할 텐데 한번 짚어볼게요. 간접 의문문은요, 일단 명사 역할로, 즉 주어 역할이나 목적어 역할 또는 보어 역할로 이용되는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문문의 종류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죠. 뭐랑 뭐였을까요? 자, 의문사 5W1H라고 하는 의문사가 있는 경우와 의문사가 없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는 것처럼 전체 커다란 문장 속에 이런 의문문을 집어넣어야 하는 지금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한 거예요. 자리는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 또는 보어 자리인데, 중요한 점은 커다란 문장 속에 또 다른 문장이 들어간다는 건 무엇이 증가한다? 동사의 개수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첫 시간, 문법 첫 시간에서 1문장 1동사를 배웠죠. 그러면 동사의 개수가 증가된다는 이야기는 뭐가 필요하다? 연결사가 필요합니다. 연결사가 필요한데, 자, 의문사 같은 경우에는 연결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자, 의문사를 그냥 배치합니다. 배치하고 나서 뒤에 어순이 의문문 어순이 아니라 평서문 어순으로 들어간다는 점. 자, 주의할 포인트겠죠? 자, 문제는 두 번째 경우에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딱 배치하려다 보니까 뭐가 없다? 연결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if나 또는 whether라고 하는 간접 의문문을 이끌어주는 연결사를 만들어 주시고 나서 나머지 문장 마찬가지 평서문 어순으로 배치를 해야겠습니다. 간혹 학생들이 간접 의문문도 물론 문장 내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이지만 모르는 내용인데 그럼 물음표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데, 전체 문장이 의문문이고 그 속에 간접 의문문 들어가서 모두 다 양쪽 모두가 의문문이다 라고 성립될 때에만 물음표를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3형식 그러면 이제 문장 좀 내용 좀 볼게요. 예문으로 이제 확인할 텐데, 자, 우리가 2형식 기억하시죠? 2형식 같은 경우에는 주어하고 동사 그리고 보어가 올 수 있어요. 그럼 지금 3형식은 주어하고 동사 그리고 목적어 올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보어, 2형식 보어 자리에는 명사도 보어를 할 수 있었죠. 자, 명사가 보어로 들어갔다는 가정하에서 주어와 보어의 관계는 무슨 관계였죠? 동격 관계였죠. 그런데 이 3형식 문장의 경우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목적어도 명사거든요. 자, 이 목적어가 누구의 대상? 동사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동사의 대상이다 보니까 주어랑 비교했을 때 같지 않다. 그것으로서 2형식과 3형식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2번 문장에 있는 무슨 대명사?
자, 재귀 대명사라는 겁니다. 재귀 대명사라는 것은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목적어 자리에 이용하는 대명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경우엔 같아요. 지금 2번 문장에서 누가 히틀러가 죽였대요. 누구를? 스스로를. 자, kill oneself 해가지고 자살하다란 얘기인데, 그럼 지금 죽인 사람도 히틀러고 죽임을 당한 사람도 히틀러란 말이에요. 이런 재귀 대명사를 제외한다면 2형식과 3형식의 구분점은 무엇이다? 바로 주어 뒤에 동사 나왔는데 동사 뒤에 오는 명사들, 그 명사들과 주어들 간의 관계가 동격이면 2형식이고 동격이 아니면 3형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그럼 1번 문장은 그녀가 원한다. 물 마시고 싶어. 이런 뜻인데 지금. 자, 물 목적어죠. 어떻게 알았냐고요? 비교해보니까 그녀가 물이에요? 물 아니죠. 동격이 아니니까 얘는 주어의 동사고 목적어라고 분석해 주시는 겁니다. 자, 지금 방금 2번 문장은 재귀대명사 설명으로 지금 이어졌고요. 3번 문장에는 동사가 like라는 동사가 나와 있어요. 그가 좋아하는데, 자, 좋아하는 대상이 무엇일까요? 했을 때 뭐가 나왔습니까? 자, 지금처럼 부정사가 지금 배치되었죠. 그래서 부정사가 동사의 대상이에요. 즉 테니스 치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해서 주어고 동사 그리고 목적어입니다. 자, 4번 문장은 내가 기억을 한대요. remember 기억하는데 뭘 기억하냐면 going there 거기 갔었던 것을 기억한대요. 그럼 기억하는 대상이 뭐냐면 going 갔었던 거예요. 그럼 잘라주면 그래요. In my childhood, 내 어린 시절이라고 해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부사 구로 날려버리면 I remember, 기억해요. 기억하는 내용, going there, 즉 이것이 목적어 형태의 동명사입니다. 자, 5번 문장은요. 자, 지금 that에 의해서 동사가 하나, 그리고 또 둘, 이렇게 지금 동사가 발생했죠. 따라서 that을 중심으로 해서 뒤에 a father is sick 이라고 하는 이 형식 완전한 문장이 형성되었거든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이 뒤에 있는 that부터 문장 마지막까지가 전체 문장에서는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목적절, 즉 명사절을 이끌어주고 있는 접속사 that절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체 문장은 3형식이고 목적절 내에서의 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의 2형식이다. 이렇게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메리는 알고 있었다. 내용이 뭐냐면 그녀의 아버지가 아픈 것을 이렇게 지금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6번은 we don't believe. 자, 동사 지금 believe 나와 있는데 believe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what이 나왔네요. 이 what에 의해서 무엇이 형성되었다? 또 다른 문장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점이에요. 근데 차이점은요. 이 saying, you are saying 이게 지금 동사인데요. 이 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없네요. 무슨 문장이죠? 불완전 문장이죠. 자, 명심하세요. 관계 대명사 뒤에는 불완전 문장이 오게 돼 있어요. 접속사 뒤에는 완전 문장, 관계 대명사 뒤에는 불완전 문장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what은 일단 의문 대명사와 관계 대명사 두 가지 후보가 되겠는데 지금은 네가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특정 사실이기 때문에 의문 대명사가 아니라 관계 대명사 what으로서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 그 대상이 뭐냐면 내가 말하고 있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장에서요. 자, how부터 was까지. 자, 무슨 의문문이요? 간접 의문문이요. 지금은 how라고 하는 의문사가 연결사 기능을 함으로써 동사가 하나, and 둘 발생했죠. 그래서 몇 살인지, 그 사람이 몇 살인지를 그녀는 알지 못했었다. 자, 요런 문장입니다. 8번 문장 보실게요. 자, would like to요. 뭐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would like to는 그냥 막말로 확 던지면 뭐와 똑같다? 자, want to와 똑같다라는 거죠. 뭐뭐 하고 싶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럼 나는 알고 싶어요 한 다음에 if가 나왔다라는 점은 자, 원래 뒤에 문장은 의문문이었다가 여기서 know 동사에 대한 목적절로 들어가면서 명사절 역할로 간접 의문문이 되었는데 원래 의문사가 없다 보니까 연결해주는 기능의 접속사를 강제로 만들어준 것이다. 해석은 뭐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녀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요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명사 목적어, 재귀 대명사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 동명사 목적어, 명사절 접속사 대절 목적어, 관계대명사 왓절 목적어, 그 다음 의문부사 하우에 의한 간접 의문문 목적어, 그 다음에 if 접속사에 의한 간접 의문문 목적어, 이런 식으로 8가지 패턴을 보여드렸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다소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조금 시험에서 맞춰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일단 제목 보실게요.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라는 말이 나왔고요. 타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제가 지난 시간에 자동사와 타동사에 대한 주의사항 말씀드렸죠. 자, 뭐였을까요? 타동사라는 것은 뒤에 목적어가 필수적으로 붙어야 합니다. 따라서 뒤에 뭐가 붙으면 안 되죠? 전치사라든가 부사가 나오면 아니 된다. 그거 얘기예요. 그러면 자동사라는 것은 뒤에 목적어를 바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전치사 또는 무엇? 부사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쪽에 있는 동사들은 뒤에 무언가 전치사를 붙이기 쉬워요. 그런데 전치사를 붙이는 순간 타동사이다 보니까 땡 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외우시는데 반드시 예를 들어 볼게요. answer라고 할게요. answer. 그럼 answer라고 하는 거는 대답하다라고 외웠을 거예요. 근데 그리 외우지 마시고 누구누구에게 바꿔 말하면 이쪽에 있는 타동사들은 보편적인 목적어의 해석인 무엇을 무엇뭐를 이거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자동사로 착각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쪽에 있는 동사들은 뒤에 목적어와의 관계를 함께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다 외우셔야 하는 부분들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발달하고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겨도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으면 제 머릿속에 있는 이 실력이 여러분한테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뒤에다가 전치사를 빼먹기 쉬워요. 하지만 빼먹으면 안 돼요. 왜? 자동사야. 반드시 외워야 돼요. 어떻게 외워야 됩니까? 한꺼번에 같이 외워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에 제가 가장 최근에 본 게 interfere with인데 간섭하다, 방해하다인데 interfere with까지 덩어리 외우시는 거예요. 불평하다, 그래요. complain about 같이 외우시는 거고요. 바라다, 희망하다, hope for 같이 기억하시는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건 아니면 타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건 여러분들의 암기, 그 암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시험 점수는 달라질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놀지 못하는 놈들이 있어요. 자, 그걸 우리가 구동사, 이어동사, 말은 많습니다. 명칭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저는 타동사 구라는 말을 쓸게요. 왜냐면 나중에 자동사 구와 좀 구분을 짓기 위해서 그래요. 자, 타동사 구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타동사 혼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타동사와 부사가 함께 결합되어서 하나의 동사로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뿌리가 타동사에 있어요. 선생님이 했던 말 기억할 겁니다. 영어라고 하는 말은 뿌리를 굉장히 중시한다. 기억하시나요? 자, 그래서 타동사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목적어 필요하겠죠. 그 목적어를 처리하는 게 하나의 또 다른 관건이 되겠습니다. 일단 타동사 구라는 것은요, 이렇게 둘이 결합이 되는데 원래 이것이 가지고 있던 뜻에서 약간 변형이 되거나 또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새로운 의미를 가질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carry라고 하면 나르다 또는 운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carry 뒤에 carry out 이라고 하면 수행하다죠. 의미가 바뀌었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목적어를 봤을 때 목적어가 그냥 명사로서 목적어가 나왔다고 하면 그때 그 목적어는 동사와 부사를 연결시킨 뒤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동사와 부사 가운데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사가 목적으로 나왔을 때에는 틀릴 내용이 없죠. 둘 다 가능하니까. 다만 대명사가 목적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이 앞으로 문법을 이제 꼬박꼬박 이제 내용을 쌓아가면서 보면 거의 모든 불규칙적인 내용은
대명사가 발생했을 때 좀 불규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일단 대명사 목적어는요, 반드시 동사와 부사 그 사이로 들어갑니다. 즉 바꿔 말하면 동사와 부사 뒤쪽으로 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최근에 보니까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같은 것 같아요. 뭐 프로듀스 101 보시나요? 얼마 전에 뭐 최종 11인 뽑혔다고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자, 그거 잠깐 보실게요. 그래요. 꿈을 향한 도전 프로듀스 101 저도 응원합니다. 삼촌 팬. 자, 그러면은 여기서 픽미업이죠. 뭐 나 좀 뽑아주세요. 노래를 부르긴 좀 그래요. 아무튼요, 저 좀 뽑아주세요 하는데 픽미업이에요. 왜 픽미업일까요? 픽업미가 아니라. 그래요. 미가 대명사기 때문이죠. 그럼 픽업 하면은 집어들다, 뭐 차에 태우다, 아니면 또 선발하다 이런 뜻인데, 선발해주세요 라고 할 때 픽업 미가 아니고 픽미업이 되는 이유는 미가 대명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이 예외라는 건 뭐냐면, 타동사 구의 경우에는 대명사 목적어를 반드시 그 중간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동사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무엇을 보다라고 할 때 look at을 이용하죠. 자, 이때 이 look은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예요. 자, 여기에 it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집어넣을게요. 어디 들어갈까요? look at일까요? look at it일까요? look at it입니다. 뒤로 빠져요. 그래서 예외라는 거죠. 동사, 그 다음 전치사, 그 다음 목적어 어순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사형식 한번 볼까요? 사형식 하면 여러분들 무슨 말이 딱 떠오르세요? 대표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형식을 대변하는 말 하면은 수여동사죠. 자, 여기 지금 동사가 보시면 주어 동사 뒤에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배치되는데, 뭐 간접 목적어는 여러분들 해석 다 외웠을 거예요. 뭐 누구누구에게,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는 무엇을 이렇게 이제 외웠을 거고요. 이때 이 동사는 수여. 자, 수여는 말 그대로 주다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 학기에 성적 우수자로서 우등상장을 받는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 시상식을 진행할 때 지금부터 성적 우수자에 대한 상장 무슨 식? 수여식입니다. 준다는 뜻이죠. 그 수여 동사를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외우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 일단 한 동작으로 수요 동사가 있고요. 두 동작으로 수요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 의문과 요청에 대한 수요 동사까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자, 한 동작 수요 동사는요, 누구에겐가 무언가를 한 방에 확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작 수요는 그냥 무언가 하나를 해서 그 다음에 주는 쪽이에요. 비교해 볼까요? hand, 건네주다죠. 건네주다라는 말이 건네다 따로 주다 따로 아니죠. 그냥 한 번에 주는 거죠. 반면에 choose, 이거 골라주다예요. 이거는 반드시 고른 다음에 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1동작 수요는 한 번에 주는 거, 2동작 수요는 무언가 다른 동작을 해서 그 다음 주는 거, 그 다음에 의문과 요청은 물어보다 ask와 나머지 요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동사군으로 외워주시길 바래요. 그럼 이거는 나중에 보시면 굳이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뭐 어떻게 외우지 않더라도 뜻만 알고 있다고 하면 1동작인지 2동작인지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수여 동사를 세 가지로 외웠다면 그 다음 문법사항이 바로 형식 전환이에요. 자, 4형식 문장을 3형식으로 지금 바꾸자라는 얘기인데, 이건 개념이 뭘까요? 자, 바로 이겁니다. 원래 주어 동사 뒤에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로 두 가지 목적어가 배치가 되어 있다가 지금 주어 동사랑 직접 목적어를 바로 땡겨 붙이고 그 뒤에 전치사부터 간접 목적어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네요. 잘라서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 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몇 형식으로 바뀌는 것? 3형식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이때 이 전치사 자리에 아까 보았던 수요 동사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거예요. 전치사가 먼저 1동작 수요 동사일 경우에는 to, 뜻이 뭐예요? 누구누구에게. 바꿔 말하면 누구누구에게 주다. 한 동작이죠.
자, 이거는요. 이 동작은 for예요. 무엇을 위해서죠. 그러면 결국은 누구누구를 위해 뭐뭐 해서 주다. 이 동작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ove는 뭐뭐에 대해라는 뜻으로서 이제 뭐뭐에 대해 물어보다, 요청하다 이런 뜻으로 to, for, ove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제가 수요 동사의 종류를 세 가지로 기억하자라고 말했던 이유 아시겠죠? 자, 그런데 꼭 예외 조항들이 있어요. 나쁜 놈들이에요, 아주 그냥. 자, 3형식으로 바꾸면 좋겠어요. 그런데 3형식으로 바꿀 수 없는 동사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sci-fi movie라고 하죠. SF 영화예요. 어때요? 굉장히 spectaculous하고 맞죠? 근데 콩글리시로 외울게요. spectacle한 SF 영화예요. 전부 다 앞글자입니다. spectacle의 SPEC, SF 영화의 SF. 자, 먼저 S는요, save, P는 pardon, E는 envy, C는 cost, S는 spare, F는 forgive. 이렇게 여기에 해당하는 동사들은 3형식을 쓸 수가 없으니까 오리지널 4형식 패턴으로만 쓰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직접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 아까 말했죠. 문법적 예외는 대명사가 있는 경우 발생하기 쉽다. 그러면 직접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에는 또 이건 4형식이 안 돼요. 반드시 3형식으로 써야 합니다. 계속 노래 아이돌 가사 그룹 나오네, 그렇죠? Give it to me. 네, 그래요. 그거예요. 자, give it to me. 자, it이 직접 목적어인데 이게 지금 대명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4형식을 쓰게 되면 give me it 해야 되는데 이 it이 직접 목적어가 대명사이다 보니까 4형식 안 돼. 몇 형식? 3형식. 그래서 give it to me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요. 예문으로 이제 보실게요. 자, 조금 전에 선생님이 4형식 문장을 3형식으로 바꾸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4형식 예문 학습은 이렇게 전환시키는 것 중심으로 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그가 주었대요. 누구에게? 그 소녀에게. 무엇을? 책 한 권을. 그래서 그가 그녀에게 책 한 권을 주었다란 뜻이에요. 몇 동작일까요? 한 동작입니다. 한 동작이면 뭐 해야 되겠죠? to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직접 목적어를 땡겨 붙이고 전치사 없던 to를 이어 붙이고 간접 목적어를 뒤로 빼서 이것 이하는 부사구를 만들어서 3형식. 위에 있는 건 4형식, 밑에 있는 건 3형식입니다. 2번 문장입니다. 이번에는 그냥 준 게 아니라 사서 주었대요. 몇 동작이죠? 자, 2동작이죠. 따라서 간접 목적어를 뒤로 빼주는데 전치사 for를 이용해서 뒤로 빼주었죠. 그래서 he bought a book for the girl 이라고 바뀌는 겁니다. 3번이요. found는 과연 뭘까요? 발견해서, 찾아서 주었겠죠. 역시 2동작입니다. 2동작이니까 뒤에 뭘 이용해서? for를 이용해서 부사구로 만들어주고 직접 목적어를 땡겨 붙이기 해주는 형태의 3형식 문장이 발생하고 있죠. 자, 4번 문장에서 보시면 he asked, 자, 물어보았습니다. 내게 a few questions, 약간의 질문들을요 라고 하는 4형식 문장인데 여기 있는 ask 동사는 아까 말했던 의문과 요청에 해당하는 거니까 뭘 이용한다? 그렇죠. of를 이용하죠. of를 이용해 붙이고 직접 목적어를 땡겨 붙이게 되는 전형적인 3형식 문장으로서 전환을 시켜주고 있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시험에 문제도 많이 나오는 5형식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형식 문장 보시면 주어 동사에다가 목적어랑 목적 보어. 자,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거 목적격 보어에 대한 어떤 학습이 5형식에서 매우 중요하겠죠. 자, 일단 목적격 보어의 성격을 보시면 자, 자격을 설명해주는 누구의? 목적어의 자격을 설명해주는 명사 보어가 올 수 있고요.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형용사가 올 수 있고요. 목적어의 동작을 설명해주는 준동사가 보어로 올 수 있습니다. 자, 예문 첫 번째 보시면 자, 엄마가 만들었대요. 누굴 만들었을까요? 나를 만들었어요. 근데 나를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선생님으로 길러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이렇게 두 개는 동격입니다. 자, 목적어고요. 목적어의 자격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잠깐 4형식의 경우
주어 동사에다가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고요. 오형식은 주어 동사에다가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죠. 자, 그러면 얘도 명사, 얘도 명사, 얘도 명사, 얘도 명사라면 사형식과 오형식을 구분짓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오형식에서는 명사 보어가 나오는 경우에 동격이죠. 이러면 오형식이에요. 그런데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는 서로 동격일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사형식입니다. 자, 지금 그래서 목적어와 동격 관계에 있으니까 오형식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그들이 칠했어요. 하얀색 장미를 어떻게? 빨간색으로. 그럼 여기서 칠한 대상인 white roses가 목적어입니다. 그런데 red, 붉은색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 보어는 누구를 꾸밀까요? 앞에 있는 흰색 장미라는 목적어를 꾸며주고 있죠. 이렇게 목적어의 상태를 꾸며주는 형용사 보어하고요. 마지막으로요. 자, 허락해 주었대요. 누구의 허락 대상은 바로 난데요. 내가 뭐 하는 거? 집에 가는 거. 동작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allow라고 하는 오형식 일반 동사가 지금 발생을 함으로써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받고 있죠. 자, 이렇게 목적격 보호의 성격은 명사 보호, 목적어의 자격 설명, 그 다음 형용사 보호, 목적어의 상태 설명, 그 다음 준동사 보호, 목적어의 동작 설명으로서 세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과연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시험에서 자주 나올까요? 특히 내신, 서술형 이런 데서 말이에요. 어법시험에서. 기억나는 거 있어요? 몇 번째 거? 이거요? 아니요. 이거요? 글쎄요. 답은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목적어의 동작을 설명해 주게 되는 이 목적격 보호의 패턴에는 어떤 형태가 있는지를 조금 더 심화해서 좀 봐야겠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지 않으면 제가 도와드릴 방법은 없어요. 자, 지금 보시면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목적격 준동사 보호인데 목적격 준동사 보호의 패턴은 어찌 되어집니까?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표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 allow 동사의 경우엔 제가 일반 동사라고 해서 그 뒤엔 투부정사가 나옵니다 라고 제가 지정해 드렸죠. 근데 일반적이지 않을 거예요. 일반 동사라는 말이. 왜냐하면 다른 데서 설명을 그렇게 들어본 적 없을 겁니다. 그냥 동사를 외우라고 들었지.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좀 전환시켜 주세요. 일단 밑에 있는 사역동사, 지각동사 이렇게 두 개 묶어서 준사역동사, 그 다음 나머지 기타 동사 요런 것들이 아니면 나머지는 싹 다 일반 동사예요. 아시겠나요? 그럼 사역동사 뭐가 있었죠? have 동사하고 let 동사하고 make 동사가 있었죠. 지각 동사는요. 눈, 코, 입, 귀, 촉각으로 느끼는 건 전부 다 여기에 해당해요. 그 다음 여기서 help 동사와 get 동사를 우리가 준사역 동사라고 하는데 설명 이따 추가시킬게요. 밑에 이제 특별하게 좀 보이는 것들을 묶어놨고요. 자, 먼저 그러면 사역 동사 허락하거나 시키거나 만들거나 라고 할 때 자, 뒤에 동작인데 이때 이 동작을 목적어가 스스로 하는 쪽이면 투부정사를 쓸 수가 없어요. 원형 부정사를 써야 되고요. 수동적으로 당한다라고 할 때에는 또 PP 분사를 써야 합니다. 자, 지각 동사는요. 이 목적어가 이 뒤에 동작을 스스로 할 때에는 동사 원형을 쓰거나 아니면 ing 분사를 쓰게 됩니다. 근데 수동으로 당할 때에는 또 PP 분사를 쓰게 되어 있어요. 자, help 동사는 박쥐예요. 이거는 원형을 쓰거나 아니면 투부정사, 이게 원래 원조죠. 투부정사를 쓸 수 있는데 이때 투를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하는 경우 남는 동사 원형을 원형 부정사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 get 동사의 경우엔 자, 뒤에 목적어의 동작이 지가 스스로 하는 쪽이면 투부정사를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의 동작이 수동적으로 당하는 거면 PP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 keep 동사랑 leave 동사랑 find 동사는 뒤에 있는 동작을 목적어가 능동으로 할 때에는 ing를, 수동으로 당할 때에는 pp를 쓰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혼동을 좀 가질 수 있는 구조 하나를 좀 기억할게요. 바로 이 get 동사인데요. 자, get 동사를 보시면 두 가지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주어 나오고 get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ing도 있고요.
자, 주어 나오고 get 나오고 목적어 나온 다음에 투부정사도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글쎄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get 동사 뒤에 목적어 뒤에 목적어의 능동 동작을 투부정사로 받는 것은 이건 준사역 동사로서 목적어가 이거 하도록 시킨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위에 있는 건 목적어가 이 상태에 놓이도록 만들어주다, 유지시키다의 뜻이에요. 차이점 아시겠어요? 이게 좀 미묘하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바꿔 말하면 get 동사 놓고 뒤에 목적어 놓고 그 뒤에 to가 알맞을까 ing 알맞을까 이런 문법 문제는 기대하지 마세요. 다만 학생들이 get 동사 뒤에 능동 동작은 투부정사라고 했을 때 분명 선생님들은 준사역 동사로서 시키거나 도와주는 쪽이야 라고 분명 지정해 주었는데 이 상태적 동사의 get 동사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둘 중에 뭐가 알맞은 거예요? 라고 질문이 많이 나오니까 구분을 지어드린 것 뿐이지 시험을 위해서 이것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의 틀로서 오형식에 대한 틀을 이야기할 때는 이 틀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오형식 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예문 보시면 자, elected 힘 나왔죠? 힘이 목적어고요. 선발 대상이니까 뽑았습니다. 선출했는데요. chairman, 의장으로 선출했어요. 자, 관계를 보시니까 그 사람이 의장이고 의장은 그 사람이고 어이구, 동격이네요. 따라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무슨 보어? 자, 명사 보어가 사용된 문장입니다. 두 번째 거요. The weather, 날씨요. 날씨가 어때요? 아우, 추워요. 자, 형용사가 나왔네요. 자, 오형식 문장 맞죠? 자, 형용사 보어로서 나는 이곳에 날씨가 춥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라는 문장이에요. 자, 3번은요. advise 나와 있네요. 충고하다, 조언하다인데 누구한테? 대상이 목적어죠. 자, 뭐 하라고? 그래요. 동작 시작하라고. 이게 일반 동사니까 투부정사가 나온 거죠. 왜요? 이거 사역이에요? 아니요. 지각이에요? 아니요. 준사역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일반이에요. 그렇게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일찍 시작할 것을 충고했다, 조언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4번에 make 보이시나요? 무슨 동사요? 사역 동사. 자, 그래서 them이 목적어, work가 목적 보어, 원형 부정사가 보어로 이용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을 언제까지? 밤까지 일하도록 시켰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에서는요. 내가 들었어요. 누구? 그녀를 들었어요. 뭐 하는 거? 노래 부르는 거. 자, 누가 노래 불러? 그녀가. 그런데 동사 누구야? 아, 지각 동사예요. 그래서 ing 보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나는 그녀가 노래 부르는 것을 들었다는 문장입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머리를 좀 염색했는데 그래요. 선생님 부인은 선생님한테 좀 뭐 양아치 같다고 그러는데 흰머리가 오기 싫어가지고 좀 약간 한번 임실험만 해봤어요. 자, 그 문장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나는 머리를 염색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I 한 다음에 사역 동사 have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my hair, 이게 머리가 되겠죠? 자, 그러고 나면 머리 입장에서 염색을 할까요? 염색될까요? 되는 거죠. 능동적인가요? 수동적인가요? 수동적이죠. 뭘 쓰면 된다고요? pp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목적 보어인데 pp가 분사로 이용됐다, 목적 보어로 이용됐다는 점이죠. 7번 문장이요. I get the work done in 2 days. 내가 그 일을 며칠 만에? 이틀 만에 끝내지도록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도 목적어는 the work입니다. 이게 목적어고요. 그럼 이 일은 할까요? 될까요? 되지요. 능동일까요? 수동일까요? 수동이겠죠. 그래서 done이라고 하는 pp로서 목적격 보어를 형성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장에서요. 뭐 늘 항상이라는 빈도부사가 나왔는데 동사는 keep 동사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목적어는 the box입니다. 목적어는 박스예요. 그 상자가 어떻게 잠글까요? 잠겨질까요? 잠궈지겠죠. 무슨 관계에 있다? 수동 관계에 있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pp가 분사로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늘 그 상자를 잠군다, 잠궈 놓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제 함께 2시간 동안 동사의 종류 그리고 그에 따른 문장의 형식으로 해서 최초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문장 형식 학습을 했어요. 항상 복습 많이 하셔야 되고요. 지금 중간고사 내신 대비 기간인데 그래요. 여러분이 흘린 땀만큼 성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 명심하시고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좀 순서를 잠깐 건너뛰어서 시제를 건너뛰어 준동사 일반론부터 한번 설명해 볼까 그래요. 준동사 일반론 수업으로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